서울 조계사가 신축년 새해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원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목불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과 함께 서울 시민을 조계사 신도로 가정하고 문화 나눔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운영하는 불교 합창 아카데미가 제4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 지원자 면접을 시작으로 불교 합창의 정체성 확립과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강조되는 요즘, 선의 상징인 소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과 함께 깨달음과 마음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청년 포교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제주 대불련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주 대불련 50년사도 발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제기한 지하철 관련 불편 민원은 냉난방과 마스크 관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신축년 새해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원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목불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과 함께 서울 시민을 조계사 신도로 가정하고 문화 나눔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도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한국불교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나눔 정신 등을 이웃과 함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가운데 조계사 가람 일대의 성역화 불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를 널리 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는 가람 건립을 위해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웅전에 봉안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6호 목불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도 추진됩니다. 조계사는 이 목불좌상의 조성 시기 등을 담은 연구조사 보고서를 곧 마무리 짓고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문화재 승격을 최종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계사 목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조계사의 위상이 한층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청을 하고 금년 내로 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 시민과 이동 인구 전체를 조계사 신도로 가정하고 문화 나눔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도 약속했습니다. 조계사 주변의 독립운동 유적지 등과 연계한 역사 탐방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을 중심으로는 자선 활동으로 사찰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불보살의 카피로 불자들의 신심과 국민들의 단합으로 이 어려운 재난을 속히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각황사란 이름으로 출발한 조계사는 사찰 창건의 역사를 알리는 데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신앙 공간에서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조계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관할 지역에 조계사를 포함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를 조계사의 사천왕으로 비유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사에서 이규환 신임 종로경찰서장의 예방을 받고 종로서는 조계사의 사천왕인 만큼 많이 돌봐줘야 한다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조계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종로서에서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가 종로에 있기 때문에 종로서가 조계사의 사천왕입니다. 예. 많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예.
이규환 서장의 총무원장 예방은 지난달 부임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 서장은 지난 2015년에 종로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새로 선임된 의료원장과 일산병원장, 경영관리실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 상영 바이오관 8층에서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서 최성래 신임 의료원장과 권범선 신임 일상병원장, 김민호 신임 경영관리실장은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의료원장님과 정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대동단결해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최 의료원장은 다음 달 28일부터, 권 일산병원장은 다음 달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운영하는 불교 합창 아카데미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극복이 가시화될 올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제4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 지원자 면접을 시작으로 불교 합창의 정체성 확립과 대중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TV 뉴스를 보고 제4기 불교합창 아카데미를 찾은 한 지원자. 아침 일찍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봉은사까지 부푼 마음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창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어머니 합창단도 이제 애들 학교 때 하고 그래가지고 길상사 합창단을 막 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던 찰나에 BBS 이거 TV 뉴스 보고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운영하는 불교합창 아카데미 4기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송파구와 양천구는 물론 김포와 충주, 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실력자들이 몰렸습니다. 내가 두 손을 따스히 내밀며 나의 두두들. 갑상선암 수술 직후, 사찰합창단 해체, 친구 소개 등 다양한 이유 속에서 승속과 종단을 넘어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서 참불가가 조금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늘 참불가에 대한 제 마음이 향해 있었어요. 그 법문법회를 한 2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좋은 노래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부처님께 영성공양 올려서 기쁘고. 불교합창 아카데미는 박범은 원장을 비롯해 강미숙, 태평무 이수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노래는 물론 춤과 연기까지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교육으로 불교합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참불가는 합창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죠? 네. 불자님들의 또 불자가 아니더라도 네. 부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일단 교육이 돼야 되고 네네. 또 모이면 합창이 되고 네. 또 사찰에 있는 합창단은 일반 신도님들이 네.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지원자들이 앞으로 들려줄 음성 공양이 코로나19를 떨쳐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화재 사진작가 1세대 고 한석홍 씨가 촬영한 경주 석굴암 사진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세대 문화재 사진작가인 한석홍 씨가 촬영한 석굴암 사진 69점을 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하고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석홍 작가는 1981년과 86년, 2000년 세 차례 석굴암을 촬영했고 유족들은 2019년과 지난해 석굴암 사진과 필름 1172장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지난해 발간된 사진집 석굴암 그 사진에 수록된 것 중 69점을 고화질로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강조되는 요즘, 선의 상징인 소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통해 깨달음과 마음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개최한 시부도전 전시회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전용놀 아래 피리 부는 목동이 검은 소를 타고 굽이굽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가에서 깨우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를 통해 본래의 자리, 부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내면의 정신성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요즘,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로 30여 년 재직한 김대열 전 교수가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시부도 10점을 비롯해 모두 26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또 소를, 또 특히 인도에서는 소를 지금도 아주 신앙의 대상으로 할 정도로 과거의 시부도를 현대적인 그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그린 것들입니다. 시부도는 중국 송나라의 과감 스님이 불교 수행의 과정을 10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무도 또는 모구도라고도 불립니다. 김 작가는 시부도를 소재로 20개의 채색을 더해 참 나를 찾아가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시부도의 1도에서부터 8도까지는 선의 실천을, 9도와 10도는 선의 궁극적인 관심이 표현됐습니다. 이러한 그 시부도라든가 이 선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그 힐링하는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자신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과 궁극적으로 중생을 계도해야 한다는 가르침까지. 관람객들은 오랜만에 들린 전시장에서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즐깁니다. 마음의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행의 한 방편으로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눈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김 작가는 개인전과 함께 자신의 논문과 그림을 함께 엮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시부도 저서도 선보여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시부도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공아트 스페이스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평생을 통일과 노동,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고 백기환 선생의 발인과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노남애기 세상 백기환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어제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고인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와 대학로 소나무길 등을 돌며 노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연결식은 유족과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신철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학철 화가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꽃상여와 풍물패, 거리굿, 진혼무 등의 전통 장례 방식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특히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추모 인파가 몰려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세상을 대비해 무한의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어제 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을 기념해 비대면 시대에 경계 없는 지식 정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교육판 넷플릭스를 창조해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모든 방송과 문화 콘텐츠의 다국어 시청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의 지식을 무한정 계급의 차이 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아버지와 엄마의 재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으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청년 포교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제주 대불련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주 대불련 50년사도 발간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963년 9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에 참가한 제주대학 소속 3명의 법우가 제주지부 발족을 결의합니다.
같은 해 10월 제주 지부를 창립하고 오경훈 초대 지부장을 선출하면서 대불련 제주 지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 동문들의 주요 활동 등 1963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담은 50년사가 발간됐습니다.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는 50년사를 부처님전에 봉헌하고 대학생 불자들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마중물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50년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은봉 선배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밤에 어려운 시간에도 오다 들어가지고 그 자료 없는 자료 다 뜯어내고 대불련 우리 동문회 일기 선배님도 찾았습니다. 대불련 제주동문회는 이와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81학번 김상철 법우를 선출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김상철 신임 회장은 동문 후배 재정립 운동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동문 간 유대 강화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영입하는데 누군가가 노력하면은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가 좀 더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재정립하는데 좀 2년 동안 힘을 좀 쏟고 싶습니다. 동문들은 지난 2018년 재창립된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 재학생 후배들에게 활동금을 지원하며 제주의 청년 불자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불련 출신인 지도법사 재용 스님은 대불련 동문회가 수행하는 불자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습니다. 불교에서의 이 소임, 이런 소임은 우리 사회에서는 봉사하고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 이 불교 신행 단체는 뭐가 봉사가 아니라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가 신임 회장 선출과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청년 포교를 이끄는 불자 지성인 단체로 거듭나면서 제주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유튜브 강좌를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관음사는 최근 유튜브 불교대학에 업로드된 우학 스님의 생활법문 내용을 228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에는 350여 개의 생활법문 강의 주제어 가운데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제 20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대관음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법회는 물론 정상적인 불교대학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했고 현재는 구독자 6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며 불교계 대표 유튜브 동영상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제기한 지하철 관련 불편 민원은 냉난방과 마스크 관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욕설이나 폭언을 자제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을 이어주는 지하의 대동맥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민원은 냉난방 온도 조절 요청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늦봄과 초여름의 이상 고온 현상, 유난히 길었던 여름 장마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시민들의 민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단속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14.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열차 내 질서 저해와 유실물, 열차 지연 등의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처럼 민원을 매년 분석하는 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편 사항을 알리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빠른 응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사는 그러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욕설, 협박 등이 포함되는 등의 비상식적 민원에는 답변을 제한한다는 게 공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비상식적 민원이 계속될 경우 해당 민원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요. 내용에 협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서울 지하철. 스마트폰의 발달로 민원을 제기하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란 점을 기억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창경궁에 대형 보름달 모양 조명이 설치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는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삼 신임 사장은 문체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전통예술과장, 종무실장, 제1차관 등을 지내는 등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최근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관광 문화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펴왔습니다.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6천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통해 지난해 극장 전체 관객 수가 5,952만 명으로 전년보다 73.7% 감소했다며 이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이 가동된 2004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조계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본산 성역화를 위한 부지 매입 등 청사진을 밝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비대면 신행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가 조계종의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4부 대중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